네,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국방부역이 있는 6호선 삼각지역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 7시면 에이펙 정상회의로 베트남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사드 발표 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합동훈련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거부를 해서 무산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새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온 다음에 한미일 모두 북한을 향한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뉴스는 미일이 동시에 제안한 그 세계 항모 전단의 훈련을 한국이 거부해서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세계 항모 전단의 동해에 진입해서 하는 훈련이 무산된 게 아니고 한미일 합동으로 다 같이 그 항공모함 세팅하고 네.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도 군함 보내고 우리 한국 해군도 군함 보내고 해서 같이 하자. 남해 쪽에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됐다. 우리 수역이군요. 그렇죠. 뭐 그 남해 쪽은 우리 수역일 수도 있고 뭐 일본 수역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무산이 됐다는 것이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항공모함 세척이 우리 해군하고 합동 훈련한다. 이게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는 군사동맹 맞지만 일본하고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국방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미 간 연합훈련을 위해서 상호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네. 말을 좀 끝에 흐리는 것 같은데 중국을 좀 의식해서 저러는 건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괜히 또 시진핑 주석을 자극해서 예. 지금 사드 보복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 그러나 또 실제 훈련을 또 하는 것은 또 하는 거니까.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것은 뭐 군의 어떤 대변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국방부 또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또 다 이렇게 다 밝혀버리면은 기사가 너무 정확하게 나가버리면은 혹시 중국 측을 자극해서 뭐 그렇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대규모 연합훈련을 합니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항모 전단 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개가 동시에 오는 것도 굉장히 네. 이례적인 건데, 자, 일단 항모 전단의 규모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니미츠 항공모함, 레이건 항공모함, 루즈벨트 항공모함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이 탑재되어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항공모함 호위 세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니미츠 항공모함은 중동에서 작전하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는 이 니미츠로 호위하고 있는 이지스함이 5척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항공모함은 정말 안타깝게도 레이건 항공모함을 호위하던 구축함 2대가 2척이 올 연초에 각각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뭐 어선하고 수송선하고 충돌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레이건 항공모함은 3척의 이지스함이 호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와서 우리하고 훈련을 하고 지금 중동으로 니미츠하고 교대를 할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4척의 이지스함이 호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2척의 이지스함이 같이 붙어 있고 물속에는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대한 6척의 핵잠수함이 지금 같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일각에는 이 3척의 항공모함을 다 합하면 한 45조 원 정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저기 있는 그 자산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요즘 물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네. 한 75조 원 정도. 저 세계 항모전단. 사람 빼고 그냥 기계값만 해서 한 75조 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엄청난 정말 물량이고 전력입니다. 네. 이게 사실 세대가 동시에 출격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네. 이 위원님 이게 항모들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역대 그렇죠. 뭐 어떤 때 이런 식으로 동시 출격을 했었나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수역에 오는 항모는 이제 일본 요코스카 항공에 있는 이제 그 항모가 네.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오는 정도, 한 대 정도 오는 것인데, 물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제 2대 정도 오는 거는 그래도 좀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3대 정도 온 거는 지난번 이제 이쪽 그 역사를 보니까 이제 프레블로 납치 사건 때라든지 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네. 이 두 사건은 사실은 정말 거의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네. 이제 간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공격이나 이라크 침공이나 이런 또 이제 이란 갈등 당시에 거의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사실 세대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수역에 세대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즉 판문점 독기 만행과 페르볼 사건하고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즉 이 세대라는 것은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세대가 동시에 온다는 것 자체는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강하지만 실제 우리 측에서도 보면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사실 그동안 B1B나 뭐 B2나 이런 게 항시적으로 수시로 와긴 왔거든요. 네. 문제는 이 세대가 다 함께 온다는 것은 뭔가 합동작전에 대한 의미로서도 우리가 읽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어떤 이번에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 안 했잖아요. 네. 합동훈련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일본하고 같이 하는 훈련을 안 했다는 것이지 네. 다음 주에 즉 월요일부터 뭐 좀 내일부터 사실은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대규모 어떤 그 포텍스라고 해서 포토 EX라고 해서 이제 사진 촬영을 위한 즉 홍보를 위한 대규모 어떤 그 함대 항진을 이제 선보일 텐데 그게 아마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소소가 가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안 하는 것은 저는 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일본은 명백하게 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우리 대통령이 추구했듯이 균형 외교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당연히 한미일과 그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북한과 대응을 하고 혹시 북한을 중국이 넘는다면 같이 또 그들마저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면 군함을 타고 바다에 나가보면 러시아 비행기나 중국 비행기가 오면 실제 상황이다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적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네.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하고 지금 해서 우리가 얻는 안보적 이익보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맞고 사실은 미국만 있어도 북한은 능히 제압하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네. 아까 이제 항공모함 세척에 대한 그 사례가 쭉 많으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와 뭐 별거 아니네 뭐 자주 하는 일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네네. 자막 한번 아까 그 CG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네. 푸에블로나 그 도키마넨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정말 미군이 죽었지 않습니까? 68, 76년.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란 이런 것들은 동시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간 전쟁을 할 때는 항공모함 한 척이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했죠. 또 항공모함 두 척이 가서 했습니다. 네. 그게 합해보니까 세 척이라는 것이지 근처에 있으니까 실제로 할 때는 항공모함 한 척이 갔어요. 그 이란도 이제 아프간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부터 이란을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압박하기 시작했죠. 2015년까지. 그러니까 한 척이 더 가서 한 두 척이 이렇게 하는 모양이 했지만은 네. 실제 실제 이란만을 위해서 두 척이 갔다든지 아프간만을 위해서 두 척이 갔다든지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 세 나라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척이 얘기 왔다는 것은 정말 미군의 수역이 아닌 곳에서 세 척이 얘기 왔다는 것은 저는 한 3, 40년 이래로 처음이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 처음이다. 걸프전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아시아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나 안 하냐 이거를 놓고 계속 왈가왈부가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미국 일본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그런 제안을 했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서 네. 이른바 이제 인도 태평양 기준 이 부분이 새롭게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이 새로운 이른바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부분이 담겼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그 기조에 우리가 편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반면 이제 외교부에서는 그것은 우리 정부 정책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좀 앞으로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청와대의 얘기와 외교부의 얘기가 약간 좀 엇갈리는 것 아니냐? 지금 저게 지금 12시부터 4시, 오후 4시 40분 사이에 저런 식으로 말이 바뀐 거예요. 네 번이 왔다 갔다 했고.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이제 외교부 사이에서 두 번씩 말이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직 정확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조현 외교부 차관이 또 한 번 저기에 첨언을 하면서 또 다른 언론을 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의 고민 역시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건 굉장히 해묵은 숙제이고 잘 해결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자, 다이아몬드와 진주 목걸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이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동북아의 상황을 보면 일단은 이제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호주와 그 다음에 인도를 연결하는 이제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어떤 이 강화 안보망 이런 네. 것들을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도 태평양 그런 같이 구상과 같이 그렇죠. 미국과 일본은 이걸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포위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은 광범위한 중국의 포위 전략을 하겠다는 게 입장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주한 일본 그 태평양 사령부에 미군 사령부에 가서 사령관실에 걸려 있는 그 지도를 보면 지도가 거꾸로 걸려져 있습니다. 즉 중국을 위로하고 이제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돼 있는 지도가 돼 있거든요. 그건 그만큼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제 어떤 전략을 이제 포괄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이 진주 먹거리 전략은 이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즉 중국이 동남아시아 여러 항구를 이어서 진주 먹거리와 같이 자신들의 망을 하겠다. 지금 중국이 보면 1대1로라고 해서 광범위한 이제 유럽을 이어지는 망을 지금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럼 과연 한국은 그럼 거기 어디에 있느냐? 네. 그러면 진주 먹거리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이 문제가 사실 우리의 외교의 현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어디에 설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어떤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어쨌든 잠시 뒤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네. 128일 만의 만남입니다. 네. 뭐 일단은 6차 핵실험 위기 속에서도 두 정상 간에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얻어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뭐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현재 이제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 압박 이 부분에서 중국이 전폭적으로 같이 하겠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은 지난번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빚어졌던 이른바 중국의 이 사드 압박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좀 해빙 무드로 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그런 신뢰관계를 다시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뭐 결국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게 북한을 적극적으로 좀 압박을 해달라라는 것은 조금 후순위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우리말 듣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미국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중국에게 앞으로 또 벌어질 일이 뭐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MD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드를 넘어서는 또 MD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네. 괜히 안보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이 어떤 경제 문제에 또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앞으로 미국하고 추진 중에 있는 어떤 MD 문제에 있어서 또 다시 또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중국이 사실 우리가 북한을 좀 압박해달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느끼고 북한을 압박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하자. 중간에서 균형의 기라고 하니까 미국에게는 안보, 중국에게는 경제, 적절하게 우리의 이익을 취하자. 뭐 저는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7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네. 불과 나흘 만에 한중 정상회담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들었을 거고요. 또 한중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또 미국 역시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상충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스탠스 좀 명확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뭐 미국 언론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그것을 뒤집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사실 뭐 김현철 경제보좌관이라는 분이 이분이 왜 안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안보와 이 관련은 정말 스피커가 하나여야 된다. 네. 즉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저는 청와대가 외교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의 원 보이스, 즉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세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국방부역이 있는 6호선 삼각지역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 7시면 에이펙 정상회의로 베트남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네, 사드 발표 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합동훈련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거부를 해서 무산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새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온 다음에 한미일 모두 북한을 향한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뉴스는 미일이 동시에 제안한 그 세계 항모 전단의 훈련을 한국이 거부해서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세계 항모 전단의 동해 진입해서 하는 훈련이 무산된 게 아니고 한미일 합동으로 다 같이 그 항공모함 세팅하고 네.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도 군함 보내고 우리 한국 해군도 군함 보내고 해서 같이 하자 남해 쪽에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됐다. 우리 수역이군요. 그렇죠. 뭐 그 남해 쪽은 우리 수역일 수도 있고 뭐 일본 수역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무산이 됐다는 것이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항공모함 세척이 우리 해군하고 합동 훈련한다. 이게 무산된 것은 아니다. 대한 의미로서도 우리가 읽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어떤 이번에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 안 했잖아요. 합동훈련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일본하고 같이 하는 훈련을 안 했다는 것이지 네. 다음 주에 즉 월요일부터 뭐 좀 내일부터 사실은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대규모 어떤 그 포텍스라고 해서 포터 EX라고 해서 이제 사진 촬영을 위한 즉 홍보를 위한 대규모 어떤 그 함대 항진을 이제 선보일 텐데 그게 아마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소소가 가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안 하는 것은 저는 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일본은 명백하게 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우리 대통령이 추구했듯이 균형 외교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한미일과 그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북한과 대응을 하고 혹시 북한을 중국이 넘는다면 같이 또 그들마저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면 군함을 타고 바다에 나가보면 러시아 비행기나 중국 비행기가 오면 실제 상황이다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적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네.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하고 지금 해서 우리 빼고 그냥 기계값만 해서 한 75전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엄청난 정말 물량이고 전력입니다. 네. 이게 사실 세대가 동시에 출격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 위원님 이게 항모들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역대 뭐 어떤 때에 이런 식으로 동시 출격을 했었나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수역에 오는 항모는 이제 일본 요코스카 항공에 있는 이제 그 항모가 네.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오는 정도, 한 대 정도 오는 것인데, 물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제 2대 정도 오는 거는 그래도 좀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3대 정도 오는 거는 지난번 이제 이쪽 그 역사를 보니까 이제 프레블로 납치 사건 때라든지 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네. 이 두 사건은 사실은 정말 거의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네. 이제 간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공격이나 이라크 침공이나 이런 또 이제 이란 갈등 당시에 거의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사실 세대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수역에 세대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즉 판문점 도끼 만행과 프레블 사건하고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즉 이 세대라는 것은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세대가 동시에 온다는 것 자체는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강하지만 실제 우리 측에서도 보면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사실 그동안 B1B나 뭐 B2나 이렇게 이제 항시적으로 수시로 와긴 왔거든요. 네. 문제는 이 세대가 다 함께 온다는 것은 뭔가 합동작전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는 군사동맹 맞지만 일본하고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국방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미 간 연합훈련을 위해서 상호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네. 말을 좀 끝에 흐리는 것 같은데 중국을 좀 의식해서 저러는 건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네. 괜히 또 시진핑 주석을 자극해서 예. 지금 사드 보복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 그러나 또 실제 훈련을 또 하는 것은 또 하는 거니까.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것은 뭐 군의 어떤 대변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국방부 또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또 다 이렇게 다 밝혀버리면은 기사가 너무 정확하게 나가버리면은 혹시 중국 측을 자극해서 뭐 그렇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대규모 연합훈련을 합니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항모 전단 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개가 동시에 오는 것도 굉장히 네. 이례적인 건데, 자 일단 항모 전단의 규모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니미츠 항공모함, 레이건 항공모함, 루즈벨트 항공모함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이 탑재되어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항공모함 호위 세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니미츠 항공모함은 중동에서 작전하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는 이 니미츠를 호위하고 있는 이지스함이 5척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항공모함은 정말 안타깝게도 레이건 항공모함을 호위하던 구축함 2대가 2척이 올 연초에 각각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뭐 어선하고 수송선하고 충돌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레이건 항공모함은 3척의 이지스함이 호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와서 우리하고 훈련을 하고 지금 중동으로 니미츠하고 교대를 할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4척의 이지스함이 호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2척의 이지스함이 같이 붙어 있고 물속에는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대한 6척의 핵잠수함이 지금 같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일각에는 이 3척의 항공모함을 다 합하면 한 45조 원 정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저기 있는 그 자산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요즘 물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네. 한 75조 원 정도. 아. 저 세계 항모전단. 사람